같아요. 오늘 이 국가대표 3남매를 만드신 어머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세요. 대단하십니다. 예. 어머님 한번 모셔볼까요? 자, 나와주세요. 어머니가 이옥경 여사님 반갑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정말 막내가 여장한 것 같으세요. 진짜 아들이 엄마 똑같다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엄마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는 거 몰랐죠? 오늘 아, 진짜요? 네, 몰랐어요. 어머님이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그러니까 미인이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찍 아이를 낳으셨나 봐요. 아니요, 남들 낳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남들이 언제 낳았지? 남들은 언제 낳나요? 언제 낳나? 저요? 이제 내년이면 50. 50이신데. 아니 근데 저기요 연예인보다 더 젊어 보여요. 아, 정말. 네. 아이고, 누나보다 더 젊어 보여. 자세히 봐요. 그렇지도 않아. 그지? 맞아요. 훨씬 더 젊어 보여. 발끈해가지고. 아니 근데 너무 반전인 게 나는 이렇게 국가대표 3남매를 이렇게 성장시켰다고 그래서 한 이미지가 한 조혜련 씨 이미지 정도의 센 엄마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그냥 하실하시는 아니 이제 어머니가 아까 그러니까 만화책 보이시는 얘기를 어머니가. 이제 잠깐 자녀분들이 네. 하셨는데 그러게 빙상 무슨 쪽에. 만화였어요? 일본 만화였던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사랑의 아랑에스라고. 저 그 되게 좋아했던 네, 만화인데. 네. 그걸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되게 그거 읽고 재밌었죠. 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특별활동에 빙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보내면 그냥 무조건 그걸 배우는 줄 알았어요. 피겨. 아, 옛날에 그거구나. 피겨. 네. 근데 피겨를 안 하고 스피드 스케이팅을 했네요. 근데 저는 저 피겨가 있고 쇼트가 있고 스피드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걸 몰랐구나. 자기들이 가보니까 스피드하고 쇼트하고 이러니까 좀 놀라긴 처음엔 했죠. 몰랐어요. 그냥 애들이 잘하고 있나 구경을 갔는데 안에서는 피겨를 타고 스피드는 밖에서 이렇게 타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안에 들어가서 춤을 배우는 줄 알았어요. 밖에서 타다가 안으로 들어갈 줄 알았구나. 네. 정말 근데 그냥 안으로 계속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언제 우리 아이는 저 안에 들어가서 춤을 배울까 저 혼자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면 이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건방지다고 못 물어보고 내심 속으로 이제 앓다가 스스로 알았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스케이트라는 게 피겨가 있고 쇼트가 있고 스피드가 있구나를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어머님이 하루에 이동하는 차가 네. 뭐 그 이동 거리가 어마어마했다면서요. 종목을 나중엔 다르게 하니까요. 그 양쪽으로 픽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거리가 그 쇼트를 어디서 했어요? 분당에서 그 운동할 때인데 분당을 가면 아이를 놓고 내려오고 또 큰 아이를 데리고 태릉을 가야 돼요. 그럼 태릉 가서 또 끝나는 시간 맞춰서 분당 가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분당 태릉 분당 뭐 그리고 이렇게. 새벽하고 오후 하루에 2번씩 하거든요. 그럼 그 경부 고속만 그 하루에 한 6번 다닐 때도 와, 있어요. 그러면 새벽 몇 시부터 처음에 초등학교 때 4시 반에 일어나면 한 4시 50분쯤 출발을 해요. 초등학교 때는 과천으로 다니거든요. 아이들이 운동하고 8시쯤에 끝나면 막 부지런히 또 학교를 가는 차 안에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가는 중간에 이제 휴게소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이제 차 안에서 교복 입고 그리고 이제 학교 내려주면 그럼 아이들 학교 들어가는 사이에 저희는 집에 가서 잠깐 이제 집안일하고. 하고 한 3시쯤 넘으면 다시 학교 급으로 가요. 그럼 아이들 또 태워서 4시까지 또 링크장 가야 되니까 가서 훈련하고 집에 올 11시쯤이면 도착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다시 또 새벽 4시 넘어서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면 너무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안쓰럽고 애들도 애들이지만 엄마는 사실 집안일까지 하셨으니 몇 배를 더 힘드셨겠어요. 차가 1년이면 몇 면을 뛰었어요? 저희가 1년에 한 5만 뛰었어요. 1년에 네, 1년에. 1년에 5만 뛰어서 지금 40만. 40만? 40만이요? 네. 근데 40만이면 일반 가정집에서 40만이 이게. 저희 어머니 차가 8년 됐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뭐 고치려고 탔는데 4만 3천. 저희 딱 제가 받아요. 니네가 살래? 제가 받겠어. 8년 됐어, 8년. 그러면 사실 그 몸도 몸이지만 경제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셨을 것 같은데. 3명 예, 다 스케이트. 아버님이 그럼 뭐 이제 경제적으로 뭐 직장 생활을 해요. 근데 새 아이를 운동을 시켜서 돈을 많이 들인 게 아니라요. 그냥 새 아이 자체가 많이 써요. 이거는 애새 키우는 돈. 네, 그냥 새 키우면 많이 들어요. 네. 연습장 뭐 이런 거 대관 같은 거 하려면 또 그것도 돈이고. 예, 그 한 달 그 빌리는 게 보통 한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곱하기 3이잖아요. 곱하기 3의 위력이 참 커요.
그리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집을 이제 팔았어요. 집 팔아서? 예, 그동안에 이제 조금씩 이제 졌던 거를 이제 예, 사인비트. 갚고 전지훈련을 하고 했는데 그 집을 팔고 2달 뒤에 그게 재개발해갖고 한 1억이 됐어요. 아이고, 조금만 참을 거. 한 달이었나? 그죠? 아이고, 한 달인가 아이고. 2달이었어요. 예. 같이 판 사람 중에 알아놓은 분도 계세요. 배 그렇죠. 아파서, 배 화병 나서. 아파서.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승희가 농담 삼아 언니 때문에 1억 나갔잖아. 막 이런 거 했거든요. 언니가 1억 벌어오면 되지. 아니, 근데 장비도 아까 보니까 굉장히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고를 신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영이가 중고를 참 많이 신었어요. 막내가? 네, 막내가? 왜냐하면 새 아이를 같이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를 해주고 이제 내년이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영이가 그러니까 그 발꼬락이 이렇게 작아서 이렇게 돼요. 그럼 거기에 막 물집이 다 새끼고 굳은 살을 발톱 빠지는 막 새겼는데 그러네. 이 아이가 그 신발 작다는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세영이라는 아이가 좀 미리 이제 세영이가? 누나들한테 썼으니까 나는 이런 거를 미리 생각을 해서 말을 안 해서 애가 막 발이 그렇게 힘들게 해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세영이한테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안하고 그 스케이트 왜 탈 때 보면 장갑 있잖아요. 네, 장갑. 그것도 다 떨어져서 세영이한테. 겨우겨우 손에 걸쳐 있을 정도로 그걸 끝까지 아니 저는 신어요. 궁금한 게 정말 어렵고 힘들고 돈도 안 되고 네. 돈 너무 많이 들고 네. 그러면 그냥 그만두자라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했지만 선생님들이나 보실 때 또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재능이 있다고. 보였고 잘해서. 예, 애들이 순발력도 있고 승희 씨가 대학 안 갔잖아요. 네. 그거 좀 엄마 아쉬웠다. 입장에서 조금 좀 그게 아쉬웠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승주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이가 이제 실업팀을 가겠다 하더라고요. 큰 승주가. 아이가. 승주가? 예. 그게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승희가 대학 갈 때쯤에 실업팀을 갈까 대학을 갈까 고민하는 와중에 이제 화성시청이 창단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승희가 너무 쿨하게 언니 대학 가 내가 돈 벌게 그 얘기를 해줬어. 야, 그래서 살아있네. 그래서 이제 승희가 가고 그해 승주가 대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승희 씨가 실업팀 가는 애. 가면서 승주 씨는 그럼 지금 몇 학년이에요? 저 지금 4학년이에요. 대학교? 2년 늦게 가서. 동생이 근데 그런 얘기했을 때 약간 좀 미안하지 않았어요? 승희도 제가 말렸었어요. 너 그냥 화성시청 그때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대학부터 대학 가라. 가라 했는데 얘는 자기는 돈 벌어서 사고 싶은 거 다 살 거래요. 아니 뭘 그렇게 사고 싶었어요, 승희 씨? 저요? 아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일단은 제가 돈을 벌면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네. 아유 착하네. 착해져요, 착해져요. 아니 보니까 삼남매가 굉장히 해맑고 그러니까 다 착하네. 되게 밝아요. 근데 좋아. 아까 이렇게 때릴 때 세영 씨만 이렇게 손을 좀 잡아줘서 이제 동생만 좀 이뻐하는 것 같다 그 얘기 잠깐 했는데 삼남매 중에서 그래도 좀 더 애정이 간다는 자녀는 누구예요? 솔직히 말씀은 큰 아이한테 항상 가요. 이게 큰 애다 보니까. 근데 그때 상황에 따라 이번에 이제 올림픽 끝나고 공항에 들어올 때도 어느 분이 질문을 하시는데 어느 아이를 제일 먼저 안아줄 거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세영이었거든요. 세영 막내. 막내? 왜냐하면 승주라는 아이는 올림픽이라는 거에 참가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얻었고 승희라는 아이는 또 거기에 맞게도 메달도 또 자기 또 성적이 맞고 근데 세영이라는 아이가 일단은 올림픽에서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세영이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따라 항상 조금 부족한 아이한테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승주라는 아이한테 항상 마음이 가는 거는 큰애. 이 아이도 나름 대표고 올림픽을 가는 아이인데 가족 중에 하필이면 또 더 좋은 성적을 가진 아이가 있다 보니까 승주가 한번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엄마가 잘난 동생을 둔 내 마음을 아니에요. 그 말을 한번 들었을 때 너무 속상했어요. 정말. 네. 아예 남도 아니고 친동생이. 네. 잘난 동생을 둔 언니 마음. 동생이 또 그러면 또 그렇잖아. 또 너무 휘지고 이러면 또. 승주야. 승주야. 아 동생이 막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 그러니까. 정말 후진 멘트 날리네요. 시대만 보면 낫잖아. 그럼 동생이 막 못해가지고 아우 막 이래봐. 그래도 그런 마음은 잠시고. 네, 아니 그런 게 있어. 큰애가 좀 잘 돼야지 동생들이 따라오는데 동생이 더 그러면 큰애 입장에서는 사실 그때 얘기했을 때 박승주 선수는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제가 혼자라면 저 나름대로 잘하고 그럼 있다고 국가대표인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승희 언니, 세영이 누나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약간 그게 저도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좀. 우리